여러분, 찰리 먼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워렌 버핏의 전설적인 파트너,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요, 단순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점에 있어요. 먼거에게 투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였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의 독특한 생각의 틀이 어떻게 평범함을 넘어선 성공을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찰리는 살아있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거래를 분석할 수 있다. 60초 안에 약점을 파악한다. 완벽한 파트너다. 라고요. 아니, 단 60초 만에 모든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니? 이건 그냥 숫자를 잘 보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문제의 본질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죠? 버핏이 왜 그를 완벽한 파트너라고 불렀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그 복잡한 문제의 약점을 60초 만에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눈에는 세상이 대체 어떻게 보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거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의 비결은요, 어떤 번뜩이는 하나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듯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생각의 틀, 바로 격자 구조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격자 구조를 이루는 기본 재료 혹은 벽돌 같은 게 바로 정신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 다른 학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빌려와서 나만의 생각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볼 때 하나의 렌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를 동시에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가 지식을 빌려온 분야는 정말 넓고 다양합니다. 심리학, 공학, 생물학, 물리학. 투자를 그냥 재무제표 분석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생물학의 진화론을 가져와서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해하고 또 심리학의 인지 편향 개념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의 원리들을 마치 조각보 있듯이 엮어서 자신만의 아주 강력한 지식 기반을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격자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먼거의 시스템은 아주 단단하게 연결된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다학제적 기반입니다. 이건 말대로 생각의 원재료를 모으는 단계예요. 먼거가 입버릇처럼 경고했던 말이 있죠.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 하나의 전문 분야, 하나의 도구에만 갇히면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나만의 생각의 도구 상자를 채우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그렇게 모은 모델들을 서로 연결해서 격자 구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사실 진짜 힘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개별 아이디어들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먼거는 이걸 설명하면서 롤라팔로자 효과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 심리적인 편향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그 폭발적인 효과를 말해요. 그야말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나 10이 되는 그런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똑딱똑딱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는 시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식시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복잡 적응계에 훨씬 가깝죠. 먼거는 바로 이 예측 불가역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미래가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함을 갖추는 것이었죠. 먼거가 정말 즐겨 썼던 강력한 생각의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거꾸로 생각하기, 즉 반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묻기 전에 어떻게 하면 완전히 망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뭘 해야 행복할지를 고민하는 대신 무엇이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쭉 적어보고 그것들을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피해야 할 어리석은 짓들만 명확히 안다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아주 깊은 지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멍거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부터 보실 두 기업의 엇갈린 운명을 보면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기업의 사례가 멍거 철학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먼저 실패 사례인 시어스를 볼까요? 시어스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라는 단 하나의 모델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원래 사람은 기존 생각을 바꾸기 싫어하는 불일치 회피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어스는 바로 이 함정에 빠져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죠. 자, 반면에 시즈캔디는 다중 모델 분석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모델로는 이 브랜드는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을 만큼 강력하구나. 이걸 봤고요. 동시에 심리학 모델로는 사람들이 이 사탕을 그냥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구나 하는 호감 경향을 파악한 거죠. 이 두 가지 모델이 딱 결합되니까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사겠구나 하는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먼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자신만의 정신적 도구 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 거는 이 생각의 틀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4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핵심은 바로 이 4가지 덕목 혹은 태도입니다. 첫째는 준비예요. 생각의 도구를 모으려면 당연히 끊임없이 공부해야겠죠. 둘째는 인내입니다. 내가 가진 도구들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며 기다리는 거죠. 셋째는 규율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워둔 원칙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감정적, 심리적 편향과 계속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멍거식 사고의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멍거는 평생에 걸쳐서 약 100개 정도의 핵심 정신 모델을 자신의 도구 상자에 모았다고 해요.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지혜라는 건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배우고 생각의 도구를 하나씩 수집해 나가는 그런 즐거운 여정이라는 사실이죠. 찰리 멍거의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의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보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도구 상자에는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먼저 채워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도구를 찾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